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무원은 이름 못해도 안 쫓겨나지만 지금 사기업은 일 잘해도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발 눈앞만 보지 말자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공무원 일이 힘들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고 거기다가 좀 꼰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온 스트레스, 거기다가 이제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더해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고충을 겪는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무원 그만둘까 말까 고민한 사람도 있고 저도 그런 사연을 받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제 생각인데 예전처럼 그렇게 공무원을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 뭐 적성이 안 맞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보다는 많을 것 같진 않아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태클 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공무원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만두면 뭐 하실 거예요? 그만두면 그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유튜브 공무원 의원면제 브이로그 봤을 거 아니에요. 네.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공무원 의원면제 브이로그 진짜 많았거든요. 보통 의원면제 브이로그는 여자분들이 월등하게 많이 올립니다. 영상을 보면 10개가 있으면 8개가 여자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많이 그만두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여자분들이 그런 걸 좀 공개를 잘해. 남자는 그런 게 없고 남자는 좀 그런 게 있어. 뭐 내가 그만둔다고 하면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거 뭐 잘난 것도 아닌데 뭐 그만두기 벼슬도 아니고 웬만하면 잘 안 올리거든. 근데 여자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관심 받고 싶은가 봐 이게 내가 그만둔다는 사실을.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좋은 게 아닌데 아무튼 이 공무원 의원직 영상을 보면 여자분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그만두고 나서 뭐 할까? 그만두면 보통 세 가지로 함축되더라고요. 공무원 그만두면 일단 첫 번째는 어, 뭐 다른 분야로 재취업하는 거. 두 번째는 유튜브 하는 거. 세 번째는 개인 사업. 이 세 개는 아닙니다. 세 개. 근데 세 개 다 안 되더라고. 세 개 다. 대체로 보면. 예. 공무원 의면직 하신 분들 이제 브이로그 영상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 이제 그만두고 나서 영상을 잘 올렸다가 어느 순간 영상이 뚝 끊겨요. 왜 그럴까? 아니 유튜브 활동하기로 했으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영상 계속 찍으면 되잖아요. 뭐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어떤 과정을 계속 보여주면 되는 건데 왜 그만두고 나서 몇 달은 잘 올리다가 왜 그 일은 안 올리는 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풀리는 거죠. 나가서 이것저것 도전했는데 잘 안 되는 거지. 솔직하게 말해서 공무원 그만둔 사람들 중에 정말 공무원 그만두고 후회 안 하고 잘 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잘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 되는 사람보다 좀 인생이 꼬인다거나 힘들어지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 솔직하게 말할게요. 뭐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을 합격한 절대 다수의 그 공무원분들은 대부분 문과입니다.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예, 문과생이에요. 일반인들은 거의 싹 다 문과입니다. 예, 보통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대부분 문과예요. 저도 경찰 시험 준비했지만 경찰 시험 준비하신 분 대부분 문과였습니다. 제가 면접 스터디 할 때도 보면 전공이 다 영문학과, 일문학과, 경제학과, 역사학과, 아니면 이제 경찰행정학과 다 문과였어요. 이과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과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 자체가 문과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공무원 시험 문제 스타일이 뭐냐면 보통 암기하고 이해입니다. 많이 적고 많이 본 사람 유리한 시험이야. 사고형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사고형도 대부분 암기를 바탕으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과를 전공한 사람 유리할 수밖에 없어. 문과 공부 자체가 적고 외우고 하는 방식 아닙니까? 적고 많이 보고 외우고. 그리고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문과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문과 졸업해도 이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야. 만약에 문과를 졸업하고 뭐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취업이 잘 되면 굳이 공무원 시험에 그렇게 열을 내지 않겠죠. 근데 요즘에 문과생들 정말 취업 안 된다는 거, 자리가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요즘에 스카이 나온 사람들도 뭐 대기업이나 증거사 취업이 안 돼가지고 전문 시험 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뭐 로스쿨 간다든지. 그만큼 문과 시장이 정말 안 좋아요. 취업 시장이.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거란 말이죠.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붙는 데까지도 꽤나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이지. 그런 상태에서 공무원 들어갔어. 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퇴사한단 말이죠. 그러면 취업이 되냐 말이죠. 그렇게 나간 상태에서. 취업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왜냐, 나는 문과 졸업자고. 그리고 공무원 일한 경력은 사기업에 써먹지 못하고. 그리고 나같이 공무원 그만둔 사람을 좋아하는 회사는 별로 없고. 유튜브도 잘 안 되고. 개인 사업도 잘 되겠습니까? 아니, 공직생활만 하는 사람이 뭐 자영업이나 가게 차리면 잘 될까? 잘 안 돼, 이게. 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이제 그만둔 것까지 좋은데 너무 좀 세상 우습게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만두고 나서 뭐 잘 되는 케이스 있지만 갑자기 일이 꼬여가지고 뭐 공무원 이제 그만두고 후회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 유튜브 하는 거 접어버린다. 채널을 삭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무원 그만둘 때는 뭐 할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돼요.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더 고민해야 돼. 그리고 특별한 답이 없으면 함부로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게 공무원 일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시기에 그만둔다고? 뭐 정말 죽은 만큼이다 이게 아니면 섣불리 그만두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뭐 지금도 그만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상당수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들어가서 일 안 해본 사람 모름. 정작 신규 공무원들 왜 그리 사직을 많이 하겠음. 민간 기업은 민간 난대로 장점이 많음이라고 적어졌습니다. 뭐 공무원 들어가서 일 안 해본 사람 모른다. 근데 역으로 물어볼까요? 공무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은 반대로 민간 기업이 얼마나 힘든지는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잘 들으세요. 민간 기업, 사기업 들어간 사람은 공무원 고치 모르겠죠. 역으로 공무원 들어간 사람은 사기업 고치 모르겠죠. 사기업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데. 맞잖아요, 여러분. 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좀 보면 시야가 좁아요. 공직에 있는 분들이 좀 꽉 막히고 답답한 사람도 많잖아. 젊은 사람도 그런 사람도 많거든. 왜 그러냐면 공직 사회가 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좁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직에 있으면 그냥 공직 생활에 있는 경험밖에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만난 사람도 동료 공무원들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공직 생활에서는 빠삭한데 공직 박학에서는 굉장히 좀 문외한이에요, 문외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공직에 힘든 거 있겠죠, 당연히. 그 민간에 힘든 게 없을 것 같아?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 장점이 많다.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는데요?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민간 장점이 뭐예요? 사기업 장점이 뭐예요? 일단 뭐 일자리가 많이 난다는 거지. 공무원보다는. 근데 괜찮은 일자리는 잘 안 나잖아. 괜찮은 일자리는요, 오히려 공무원보다 경력이 더 높아요. 더 높습니다. 우리 류리님께서 그 현재 2차 면접 다니거든, 중견기업. 저분 대졸 공채 나오잖아요. 100대 1 넘습니다. 저분 다니는 회사. 지금 공무원 경쟁률 정말 높은 데 아닌 이상 100대 1 넘는 데 별로 없거든요. 생산직도 좀 괜찮은 데 있잖아. 뭐 그런데 이제 자리 나면요, 100대 1 그냥 넘습니다, 요즘에는. 왜냐면 요즘 많이 안 뽑거든. 많이 안 뽑아요. 한 5명도 안 뽑아. 그런데 지원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그래도 공무원 시험은 나이가 많아도
피기 성적이 잘 나오면 붙을 수 있잖아. 근데 민간기업은 다릅니다. 민간기업은 나이가 많으면 뽑지 않습니다. 예. 나이 컷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대기업 같은 게 반도체 같은데 반도체 생산직의 경우 20대 이제 후반 되면 뽑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뽑지 않습니다. 스펙이 좋아도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겠죠. 민간기업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 오히려 단점을 얘기하면 공무원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들의 단점이 있지만 민간기업대로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민간기업의 최대 단점이 뭐냐 하면 자 공직이 없는 단점인데 민간기업에 있는 단점이 뭐냐 바로 경기 영향을 제대로 많이 받는다는 거죠. 공무원은 경기하고 크게 상관이 없죠. 사회상 상관이 거의 없죠. 근데 민간기업은 이런 경기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 불황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가 없죠. 왜냐? 내 밥그릇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일자리나 본인의 어떤 진로를 걱정한 이유가 뭐예요? 자꾸 경기가 안 좋고 회사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는 뭐 직원을 내보낸다. 부서를 정리한다. 뭐 권고사직해서 몇 명 내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불안하잖아 이게. 나 아직 뭐 일 더 하고 싶고 뭐 아파트 대출금도 좀 남았고 아직 자식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혹시나 우리 회사에서 나 내보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저도 공무원은 그런 걱정 안 하잖아. 공무원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 큽니다 이게. 엄청 커요. 왜 경기가 불안하면 공무원 시험 쪽으로 다 몰릴까? 자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 또 직원들 물갈이 더 많이 하겠죠 이게. 더 많이 쳐내겠지. 내가 아무리 버틴다 하더라도 방법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우리나라 같은 게 나이 먹고 갑자기 직장 그만두게 되면 좀 답이 안 나와 이게. 재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뭐 재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 회사에서 배웠던 그런 뭐 경력이나 전공을 못 써먹고 뭐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야 돼. 물론 공무원도 단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의 단점이 있지. 근데 공무원분들은 보니까 공무원만 단점을 생각하지 사기업의 단점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자, 사기업의 단점이 공직사회에서는 장점이 되는 거잖아. 왜냐? 고용 안정성. 지금 사기업은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대기업도 뭐 영업이 적자나고 이제 전망 안 좋으면 지금 다니는 직원들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희망퇴직하는 그런 직급이나 나이도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나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내보냈는데 지금은 나이가 젊은 사람도 내보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대기업 다닐 때 돈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나가면 그만큼 못 벌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 대기업 다니고 그만두신 분들이 공무원 불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 공무원 나이 먹어도 대우받고 잘 다니니까. 뭐 그래서 어떤 직업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공무원 근무한 분들 공무원 단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기업도 단점이 많아. 사기업 단점 한번 생각해보고 본인 직업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